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이왕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탈모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요즘 피보톡스를 맞으러 오는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원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문도 검색해보고 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고 하니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팀장님, 탈모는 왜 생긴다고 알고 있죠? 남성 호르몬. 그죠.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고 유전이나 노화에 의해서 탈모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남성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뀌면 이 DHT가 DKK1을 만들고 이 DKK1이 TGF 베타를 활성화시키면 이 모낭 자체가 그 세포 자멸화를 해서 점점 축소화되고요. 그 다음에 윈트를 억제하게 되면은 단백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점점 또 모발이 그렇게 되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IGF-1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수염은 더 싱싱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탈모가 어린애들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나서 20대 초반부터 이거 탈모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수염도 생기고 이 탈모도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것이 바로 윈트라든지 TGF 베타라든지 IGF-1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피 보톡스는요, 여기서 말하는 TGF 베타를 활성화하는 이 부분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강력히 추천하는 일본 피부과 학회에서 하는 권고안을 한번 봤어요. 아직까지는 2017년도에 2판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추천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나스테라이드 경구 복용, 두 번째는 두타스테라이드 경구 복용, 그리고 세 번째는 미녹시딜 외용. 이렇게 세 가지가 강력히 추천하는 A로 나왔고요. 그 나머지들은 B라든지 특히 모발이식도 B 등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LLLT, LED를 이용한 레이저 치료도 B로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모낭 줄기세포 연구가 강받고 탈모에 대한 어떤 논문들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미녹시딜이 우리가 강력히 추천하는 거라 했잖아요. 피의 혈류를 확장해서 모낭으로 가는 영양분 공급을 충분히 해서 이제 싱싱한 모낭을 만든다는 이런 이론인데요. 이 보톡스를 처음 출발했던 것은 이 두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두피의 긴장을 완화시키면 혈류가 왕성하게 흘러서 탈모가 방지될 거다. 이론이 가장 먼저 되었었어요. 그래서 모낭 주변에 이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전두엽 근육이라든지 척두라든지 이런 후두 쪽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더말 파필라 셀이라 해서 모낭 유두세포에서 TGF 베타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세포 자멸화를 유발해서 탈모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몇 가지 논문에 의하면 그 물질 TGF 베타를 억제해 주는 것이 보톡스가 기전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TGF 베타, 그 더말 파필라리셀 영향을 줘서 탈모를 치료하는 이 두 가지 기전이 대표적인 두피 보톡스의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피 보톡스는 대개 시술 프로토콜들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일부 병원에서는 한 2-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시술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술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톡스를 많이 맞으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성이 걱정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톡스가 대개 한 3개월 정도에서 액션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주사를 하면은 좋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피 보톡스가 단독으로만 탈모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 이것을 다른 치료들, 뭐 성장인자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엑소좀, 뭐 태반주사, 그리고 PRP, 레이저 치료, 모낭주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시술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모 치료에는 왕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탈모가 시작되면 저는 항상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라, 열심히 하라, 이것을 이제 권하고 싶고요. 보톡스가 근육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긴장성으로 두통이 잘 오는 분이라든지 두피가 좀 딱딱하고 긴장되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나고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두피 보톡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어저번트 치료로 보완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고, 적극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본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대개의 탈모 치료는 매주 이렇게 권하거든요. 근데 매주 치료를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이렇게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치료 방법일 수가 있어요. 저도 맞아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발에 힘이 더 생기고, 샤워를 해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수술수술 흘러가고 입안에도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확실히 덜 빠지는 것들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또 극적인 분들도 있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부분이에요. 아직은 많은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많이 나타낸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겠죠. 지금까지 두피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확신이 들어야 항상 모든 시술을 해왔습니다. 보톡스는 이 미용 성형 분야에서는 벌써 많은 시술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검증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두피 보톡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탈모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모발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하게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점점 이완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복합적인 이런 치료 방법과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을 계속 시도해 나간다면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내린 결론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 주시고요. 우리 콜레니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